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줌 라이브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어떻게 해서 놓치신 분들, 잘 들어가지지 않고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지금 그 편집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보내드리고 백만개미에서 또 다음번에 또 다시 라이브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동안에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얘기하던 소비 유통 주식이 이제 무너지면서 특히 이제 타겟이죠. 타겟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저가형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데입니다. 이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끌고 내려갔어요. 유통 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봉합을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거를 그냥 어제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4.73%나 하락을 했고 S&P 500도 4% 넘게, 다우도 3.57포인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인데, 결국은 이런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다. 그건 이제 운송비가 늘어나고 그렇다 해서 그렇다 그래요. 타겟의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하루 전에 파월 의장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애써서 무시했던 시장이 이제 다시 그 얘기에 겁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2020년 6월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4% 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 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에 사실은 관심이 쏠렸죠. 얼마 빠지냐 이거보다 어떻게 우리 시장은 이거를 버텨낼까.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1.8%가 넘게 근데 하락을 해서 2,576포인트 선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기관이 금융투자입니다. 연기금 말고 주로 이제 금융투자가 시작부터 매물 공세에 나섰고, 또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종일 매도 쪽에 우위를 두는 그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늘 그랬듯이 개인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주 조금씩, 크지 않지만 조금씩 지수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개파락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부터 마이너스 1.89%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하락이라고 그러는, 갭을 만들고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밑꼬리를 달리고, 또 5일 이동평균이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이제 올려붙이는 이런 모습을 그려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97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83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5,19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코스피 종가지수는 2,592.34포인트, 어제보다 1.28%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아주 좀 깊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씩 낙폭을 시장이 진행되면서 줄여갔고, 장 초반에 잠시 아주 잠깐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바로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하루 종일 매도 매수의 보합선상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았고, 개인은 또 계속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종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기술적으로는 양봉을 만들었죠. 양봉을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2억만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합권 선상을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은 577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53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최종 마감 종가 지수는 863.80포인트, 어제보다 0.89% 하락해서 애초에 출발할 때보다는 많이 좁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잘 버텼다, 선방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오히려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보면 오늘 뭐 아시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52주 신저가를 또 만들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것들은 샀어요. SDI 이런 것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근데 이제 기관은 뭐 거의 다 팔았어요.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시가총액 그 상위 랭커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 팔았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좀 샀고, 네이버도 샀고 카카오도 샀고 그래요. 개인이 이게 빠지니까 이제 개인들이 살 수밖에. 현대차, 기아차도 개인들은 현대차 99억, 기아차 236억 이렇게 사고, SDI도 한 235억 순매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275억 순매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25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뭐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 SDI 2차전지 관련 뭐 이렇게 됐고, 개인들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하는,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역시 2차전지 쪽, 2차전지 특히 소재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는, 어제에 이어서 LNF도 오늘 8.51%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이거는 뭐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밀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쟁이 끝나도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인도가 이제 뭐 밀 수출 또 금지시킨 것 때문에 이게 또 최근에 밀값을 더 밀어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사료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료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게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쪽은 어떻게 해결책이 금방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물이나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뭐 다른 머티리얼처럼 뭐 이거를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EU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의존도가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2030년까지 40%를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한다. EU에서 하던 거를 45%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죠. 이쪽 태양광이나 그 풍력에 의한 발전도 증대시키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지금의 2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서 오늘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주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그 재건 복구에 관련돼서 건설기계 같은 것들도 오늘 이제 EU 집행위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12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라는 데서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한 최대 670조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쪽도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관련입니다. 오랜만에. 이거는 이제 뭐 큰 섹터는 아니지만 최근에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뭐 잘 아는 일진 머티리얼스나 뭐 아머 그린텍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ETF들이 일제히 올랐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이 정도가 오늘 이제 굉장히 미국 시장에 충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텨낸 5월 19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면 어제 이제 그 남석관 회장 모시고 우리가 줌 그 라이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이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거의 뭐 롤러코스터 탄 것 같잖아요. 하루 이랬다 막 하루 내리 고나 박았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거는 하방,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뭐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언제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도 이렇게 플랫하게 완만하게 얼마를 끌고 가다가 이게 반등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말만 하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요, 말만. 실제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거죠. 행동하지 마시라.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우리는 이번에 조금 늦게 가자. 가는 게 늦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걸 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바닥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할 거다. 서서히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뭐 어떻게 긍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희망론자가 한쪽에 있고, 무슨 얘기냐, 더 빠질 거다.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폭락 오니까 그때가 살 기회다. 뭐 요새 또 이제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양쪽이 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만 하지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흔한 말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거냐? 나 아니고, 나는 아니고 네가 먼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도 여러 군데서 뭐 시장이 어떻고 뭐 어떡하고 뭐 더 떨어지면 이걸 사세요 뭐 어쩌고, 이거는 이제 뭐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헛소리예요. 저는 이제 40년 동안 시장에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미국의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에 누가 무슨 함부로 뭐 어떻게 해서 뭐 폭락이 더 오고 뭐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금 시장을 누가 함부로 예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예지력이 뛰어나거나 굉장히 포춘 텔러처럼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홀짝 게임을 하는 거죠. 홀짝 확률 50%. 재수 좋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랑 백만개미 시작한 게 원래 그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재산을 갖고 홀짝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뭐 대폭락이 오면 이거를 사시면 뭐 일생일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그냥 자기가 하죠. 하면 되지. 뭘 그걸 떠들고 다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대응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미리 예측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못해요. 지금은 이 시장의 상황이 매일매일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냥 딱 세 가지예요. 사냐, 파냐, 가만히 있냐.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판다는 거는 반대한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더 폭락이 올 테니까 난 팔겠다. 이거는 반대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정확하게 바닥은 아니라도 바닥권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팔 수가 없다. 팔았으면 진작에 팔았어야지 3천 이상에서.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갖고 계셔라. 그냥 좀 힘들지만 참아야 된다. 근데 그럼 사냐? 사는 거 아직 아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시장에서는 빨리 움직일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미리 고양이 목에 방울 매겠다고 나서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한테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은 좋아지고 있네. 회복되고 있네라는 시그널을 주었을 때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답이 나왔잖아요. 물린 주식, 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 물리고 누군 안 물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물린 거예요. 그러면 물린 주식은 갖고 가는 거죠. 왜? 물렸으니까. 근데 지금 털어내면 손해가 심각하니까. 근데 영원히 주가가 안 오를 거 아니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건 시간 싸움을 해야 되고, 현금은 안고 그대로 현금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다음 매수는 조금 기다리자. 천천히 해도 된다. 매수는 상황을 더 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환율도 자주 말씀드리고, 또 무역 수지,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제가 오늘 원고를 보냈는데 더 칼럼 리스트에 이번에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는 희한한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복잡할수록 여러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단순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를 그냥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실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나 아니면 또 방송을 내일 통해서 말씀드릴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시장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환율이 다시 1277원, 1277원, 70천. 11원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잠깐 시장이 7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환율이 이쪽으로 방향이 잡았나 본데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290원 지난번 칠 때 거기서는 조금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롤러코스터 무섭잖아요. 안 타면 돼요. 안 타시면 됩니다. 지금 무서운데 괜히 거기 자꾸 올라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서우면 안 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쫓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시간 싸움으로 들어갔으면 그냥 나도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막 어지럽고 무섭고 한 롤러코스터를 그냥 바라만 보세요. 밖에서 보면 덜 무섭고 어지럽지 않잖아요. 굳이 올라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롤러코스터 시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또 주말이니까 내일 시장 끝나는 거 정리해서 내일 그냥 반등이라도 미국 시장이 좀 나아졌으면 조금 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